세포의 생명활동. 우리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그 세포 안에서 여러 영양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영양분들을 빠개서 거기 있던 에너지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해서 갖다 씁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해? 물질회사. 그지? 물질회사. 그 물질회사는 크게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있어. 이건 설명 안 할게.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지? 근데 그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소화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소화 말고도 무엇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모든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대장균이든 모든 생명체로 정의 내리는 곰팡이마저도 생명체라고 정의 내리는 모든 개체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서 써. 세포호흡이. 예, 세포호흡. 그런 세포호흡을 하게 해주는 세포소기관이 이렇게 생긴 아이야. 이렇게 마치 핫도그에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네,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구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중1도 있죠?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고을 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어요. 영어식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아이예요. 이 세포 소기관이 어디서부터 있다? 이 세포 소기관이 식물세포에서부터 동물세포, 대장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더라. 진핵세포라면 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뭐를 영양소를, 그죠? 영양소를 여러분이 주로 사용했던 포도당, 그죠? 아미노산. 동물은 얘를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먹어져서 소화된 얘네들, 그죠? 얘네들을 자, 산소가 충분할 때, 산소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많은 이 포도당이 가지는 화학적인 영양소 탄소 6개랑 수소 12개랑 산소 6개, 6개. 그죠? H 산소 6개 이렇게 있는 얘네들의 화학적 결합의 에너지를 그 화학적으로 공결합된 그 에너지를 거기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어떤 형태들은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학적인 형태로 바꿔야 하다 보니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때는 아주 많은 형태로 에너지를 바꿔주는데 그 만들어진 게 화학 분자야. 그러니까 화학적인 아이야. 화학 분자. 그러니까 화학 분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열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이렇게 있겠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탄소, 수소, 탄소 6개, 수소 12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얘네들에서부터 에너지를 꺼내다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인 건데 그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도 화학적인 분자야. 어떻게 되었냐? 리보스라는 당에 여기 인산이 있고 PO 여기 또 PO 아니 봤던 아이일 거야. 여기 또 PO 이렇게 인산. 이렇게 여기 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인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네. 3개. 그죠? 3개. 하나, 둘, 3개 있고요. 당이 있고요. 거기에 탄소나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 또는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아데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염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에서? A 전사 그 DNA에서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이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안에 어떤 정보들이 염기들의 서열로, 염기들의 순서로 저장이 되어 있었잖아. 그 아이랑 똑같은 아이야. 아데닌이. 저 아이가 똑같은데 그게 핵이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 안에 저장된 상태로도 존재하지만 세포 질이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내부의 세포 소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다 썼다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다 썼다가 하는 형태의 화학적인 분자로도 기능하는 거야. 그런 화학적인 분자. 그래서 얘의 풀네임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 염기까지가 이름이 아데닌이고, 그지? 아데닌. 그리고 염기 종류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아데닌이고, 여기까지가 당이고, 그죠? 당. 그래서 아데닌을 포함하고 있는 당까지가 아데노신이야. 여기까지가 아데노신. 오케이? 그런데 인산이 똑같은 게 3개가 결합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물에서 동일한 게 하나 있으면 모노라고 하고요. 2개 있으면 D라고 하고요.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산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포스페이트라고 해요. 인과 산소로 구성돼요. 예. 근데 얘가 똑같이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붙이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트리, 포스페이트. 왜 이름이 그래요?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읽다 보니까 그럼 여기 A에 그죠? 아데노신 그죠? 아데노신 그죠? TP. 트리 그지? 그거 설명하려고 트리 포스페이트 얘가 뭐로 줄여진 줄임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ATP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 화학적 분자가 ATP. 오케이? 그래서 이 탄소나 수소나 산소들이 화학적으로 공유결합된 그들이 저장됐던 에너지를 여기다가 ATP라고 하는 형태의 화학적 분자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TP가 합성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자, 보통 포도당 하나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약 38개의 분자 정도로 만들어져요. 38개의 분자 정도로. 포도당 하나로부터 38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딱 한 분자만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이 막 밥을 먹었어. 얘를 소화시켰어.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들이 소화가 되면서 여러 개가 들어올 거고 각각의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에서 들어온 포도당 하나 분자당 저렇게 다 바꿔서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돈을? 얘가 일종의 달러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화폐로. 그죠? 얘가 우리나라 한경돈. 그걸 우리는 여러분이 중2 때는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배웠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산소를 마시는 이유는 에너지를 산화시켜서, 그죠? 에너지원을 산화시켜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거다. 오케이? 그럴 때 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이런 원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포도당은 C와 H와 O, 아미노산은 C와 H뿐만 아니라 O와 N을 갖고 있잖아. 지방산은 C와 H와 O를 갖고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화학 반응을 막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노폐물이 발생되는 거야.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물이 물.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산소 마시고 항상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숨 쉰다. 세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건데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그게 뭐야? 세포호흡인 거야. 오케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인 ATP로 바꾸는 거야. 그럼 그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원래 구조가 얘가 지금 ATP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 그지? 뗐다 붙였다 형태인 거야. 즉 ADP가 있고 ADP에 돌아다니고 있던 무기인산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ADP는 뭐냐? 아까 두 개, 그죠? D, 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지? 원래 두 개의 분자만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리고 무기인산이 세포질에서 그냥 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합쳐진 거. 에너지를 저장시켜줄 때 얘가 이렇게 붙여질 때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지는 거라고. 오케이? 유기물에 해당하는 탄소나 수소나 산소나 얘네들이 공유결합돼서 붙여져 있던 에너지가 있겠잖아. 그걸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떨어져 있던 무기인산을, 이걸 무기인산이라고 해. 떨어져 있던 무기인산에서 ADP로 돌아다니고 있던 얘를 이렇게 붙여지게끔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TP로 저장을 해놔. 그치?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벌지, 뭐 예를 들어 300을 벌든 6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버시든 돈을 벌잖아. 많이 버시네. 네, 뭐 1000까지 가요? 여러분이 나중에 1000을 번다라고 하시면, 그지? 상관해갈 때, 그러면 그렇게 벌었었을 때, 그지? 벌었었을 때 그 번 돈들을 또 분배해서 쓰잖아. 오케이? 굳이 나누자면 한 달에 뭐 아파트 관리비가 있을 거고, 그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집안에 뭐 통신비가 있겠지. 네, 또는 뭐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관리비도 있을 거고, 그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프린트 이용 비용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배분해서 쓰잖아. 그런 것처럼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38개 ATP로 바꿔서 저장이 되면 그것들을 필요한 순간순간에 10개의 ATP 주거나 또는 9개 ATP 주거나, 그지? 또는 뭐 20개 ATP 주거나 각각을 줘서 그들을 또 ADP로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부터 ADP로 쪼개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부터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그지?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도 하는 거라. 돼요? 그러면 여기 각각에서 동화와 이하작용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ATP가 ADP로 분해될 때, 이거는 우리 물질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따지면 ATP는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거죠. ADP는 인산이 2개만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작용은 무슨 작용이야? 이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를 뽀개졌으니까 이화작용이야. 그죠? 이화작용.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원래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뭘 만들어주는 거야?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를 긁어다가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ATP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지?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동화. 그치? 동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동화와 이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동화가 일어날 거고, ADP와 무기인산으로 떨어져 있었던 이것들이 ATP로 만들어지는 그 동화작용이 일어날 거고, 그 동화작용이 일어났던 그 각각의 ATP들이 어디든 지불이 되어서, 그지? 의복비로 아니면 식비로 아니면 월세로 각각 지불이 되어서 각각이 또 붕괴되는 형태로 에너지들이 우리 몸의 생명활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근데 큰 틀에서 세포호흡은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생물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리는 오답 중에 하나가, 그럼 세포호흡은 정확히 말하면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물질대사 종류들 얘기하면서 동화와 이화를 얘기하면서 세포호흡은 대체적으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지? 선생님, ATP가 합성되는 거가 세포호흡이라면서요. 근데 ATP가 합성되는 과정은 지금 방금 봤을 때 동화였잖아요. 그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지 왜 세포호흡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예를 드는 겁니까? 막 개념의 충돌이 일어나, 친구들이. 오케이?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 말고 뭐 하나가 빠지는 거냐. 이렇게 전환을 시킬 때 포도당이 가지는 모든 에너지의 모든 풀세트가 싹 다 얘로 바뀌어 저장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얘로 바뀌어서 전환을 시켜주겠지만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들로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사용이 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동하다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응물이 가지는 최종적인 에너지와 생성된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합이 더 늘어났냐 더 줄어들었냐 그걸로 봐야 되거든.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의 총합과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총합을 생각해보자고.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다 더하면 총합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얘는 우리 몸에서 소멸돼 버리잖아. 그지? 날아가 버려서 그지?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가 계속 유지된다 보기는 어렵잖아. 즉 결론적으로 반응물에 가진 에너지의 모든 최종적인 합이 모두 다 ATP 이 38개로 다 바뀌어 저장되는 건 아니라고. 일부만 바뀌어 저장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이렇게 높아. 이 두 개의 에너지 합사를 더했을 때. 근데 생성된 생성물 에너지 수준은 낮다고. 왜? 열 에너지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은 이만큼인데 생성된 생성물 에너지 수준은 38개의 ATP가 이 전량, 포도당이 가지는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총합으로 싹 다 전량으로 바뀐 게 아니고 일부분은 열 에너지 형태로 발산돼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감소된 형태. 그래서 이화작용. 네, 그래서 이화작용이 대표적인 예가 된 거라고. 근데 그 내부에서 ATP가 만들어진 거, ADP로 붕괴되는 거 모두 동화 이화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호흡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어느 정도 완료해드렸으면 한 장 넘겨봐. 42쪽. 지금 그래서 42쪽에 ADP는 세포호흡 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인상을 결합하여 다시 ATP로 합성되더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ADP로 뽀개주는 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그죠? 이화작용이고, 왼쪽으로 다시 오는 건 ADP가 무기인산하고 붙어서 ATP로 합성되는 거니까 동화작용이겠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ATP들을 모아다가 10ATP, 20ATP, 5ATP 이렇게 어디든 갖다 쓴다고. ATP가 ADP로 붕괴될 때 나온 에너지를 근수축이나 물질 합성하는 데다 쓴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근육 운동, 능동성 물질 합성이나 발광이나 발전, 우리 물론 발광하진 않겠지. 근데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발광을 한다거나, 그죠?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는 발전한다거나 하는 거에 사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과 유산소호흡에서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나오는데 산소가 충분하게 많이 공급이 되면 원활하게 산소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량의 38분자 ATP 정도로 만드는데 바뀌어. 근데 산소 공급이 미진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근데 주변에 포도당이 있어. 그걸 우리 다세포인 우리 동물인 경우도 근육세포들이 이렇게 무산소호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는 여러분 이제 어차피 근수축을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보다 효모를 이용할 때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어디를 봐보냐면 47쪽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47쪽 효모에 의한 CO2 방출량 확인하기 비교하기. 자 효모는 단세포 진핵생물입니다. 한 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핵세포야. 진핵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막이 뚜렷하게 구분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진핵세포야.
핵막이 뚜렷한 핵의 경계가 있는, 그지? 근데 대장균이나 세균 같은 얘네들은 진핵세포는 아니야. 대장균 얘네들은 핵막이 따로 없고 그냥 세포질에 자신의 정보들이 펼쳐져 있어. 대장균들. 이건 세균들. 그죠? 네, 얘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 얘는 원핵세포고요. 원핵세포고. 근데 이제 효모들은 여기에 지금 뚜렷한 핵을 갖고 있어. 핵이라고 하는 뚜렷한 경계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있어. 미토콘드리아나 그런 세포 소기관들도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핵도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한개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그만하게 얘가 새끼가 이렇게 나와지면서 출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출하법으로, 그죠? 출하법 형태로 하나가 조그만하게 나왔다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똑같은 독립된 세포를 또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제 대장균하고는 근데 큰 그 세포의 카테고리는 다르다. 얘는 원핵세포지만 얘는 진핵세포라서.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하는 거야? 산소호흡하고 무산소호흡을 할 거야. 근데 이 효모라는 아이가 효모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실제 효모는 누룩이야. 누룩 들어봤지? 뭐 그 매주 그죠? 뭐 된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뭐 고추장이나 간장을 만든다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누룩 곰팡이. 그러니까 누룩이 모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서 우리가 발효를 시키거든. 발효하면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떠한 형태들의 세균들이, 어떠한 형태들의 이런 미생물들이, 그지? 양분이 많은 곳에다가 산소를 차단시키게 되면, 그지? 어떤 필요한 알코올 성분들을 되게 많이 만드네. 좀 동동주나, 그죠? 막걸리 마셔보진 않았겠지만, 그죠? 들어는 봤잖아, 주변에서, 그지? 걔네들은 전통주라고 해서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발효주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만드냐면, 이 효모를 이용해서, 효모가 있는 곳에다가, 일단, 밥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산소가 원활한 곳에다 놔둬 있다. 그럼 산소가 원활하니까 이 밥들, 포도당 같은 밥들 많이 있을 거니까 밥 많이 받아들이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니까 자기 새끼 엄청 많이 만들고 빨리빨리 많이 만들고 새끼들을 출하법 통해 많이 만들어서 많이 증식시키겠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효모의 개체수가 많아지도록 산소가 원활하고 양분이 많은 곳에다 놔둬. 그러다가 야 이때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술을 만들고자, 알코올을 만들고자 얘를 밀폐를 시켜. 양분은 여전히 있지만 좀 이 효모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밀폐해서 산소를 차단해. 그죠? 그러면 바로 얘가 깨끗하고 죽냐? 그러지 않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양분은 주변에 있었잖아. 버텨야지 최소한. 최대한 버틸 거니까 어떻게 버티냐면 내가 최대한 버티게끔 하기 위해 산소가 많을 때는,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갈 때는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겠지만,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다량의 38개 ATP를 만들겠지만 주변에 그래도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은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 그지? 근데 산소는 없네. 그지? 그러면 얘가 주변에 양분은 많으니까 이 양분을 분해해서라도 버티게끔 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중간대사산물인 얘로 바꿔. 받아들인 포도당들을 다 중간대사산물인 얘로 바꿔. 그 바꾸는 과정에서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내는 거야. 이 ADP에 무기인산이 결합되면서. 오케이? 주변에 밥들은 많으니까. 오케이? 포도당을 그냥 산소가 없을 때 그냥 중간대사산물인 형태의 하나 만들고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게끔 돼. 오케이? 근데 얘가 포도당은 탄소가 6개인데 그치? 이때 만들어진 게 탄소가 2개. 이탄소 화물이야. 얘 누굴까? C2H5OH. 일단 알코올. 에탄올. 오케이? 그래서 당분간 미온의 온도에다가 밀폐를 시켜서 산소가 없는 곳에다 놔두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술 냄새가 나. 알코올 냄새가.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충분히 이 효모들이 충분히 자신의 안에다가 알코올을 만들게끔, 알코올을 충분히 많이 만들게끔, 에탄올을 충분히 많이 만들게끔 한 다음에 얘를 끓여. 그래서 효모를 제거해. 건져내. 그리고 우리는 에탄올만 얻어내는 거야. 그게 술이야, 술. 전통주. 발효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이 있는 환경에다가 이 효모를 가지고 밀폐를 시키게 되면 중간대사상물인 알코올을 만들면서라도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약간 버티는 거야, 얘네들. 이게 무산소 호흡 시스템이야. 주변에 양분은 많이 있고 그럴 때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그래서 소량의 에너지 만들겠지만 탄소가 2개 있고 탄소가 6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또 뭐가 만들어져야 돼? 뭐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나 물로 방수해서 얘도 나오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실험 설계가 여러분 책 거기 나와 있는 거야. 47조.
그치? 그럼 그 47쪽에 효모가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한번 해봤냐. 맹간부라고 하는 약간 J자 형태인데 굽어진 시험관이 있어. 예, 피펫 같은 형태가 있어서 효모 12g이랑 증류수를 넣고 효모액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 발효관에 효모액과 호흡 기질 용액을 넣는데 그 호흡 기질 용액을 여러분 뭐 발효관 A, 발효관 B, 발효관 C, 발효관 D 보니까 효모가 섞여있는 용액에 발효관 A는 증류수만 넣었죠. 효모액에 증류수. 양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그냥 맹물. 그죠? 근데 발효관 B는 그 맹간부라고 하는 J자 시험관에다가 뭐를 5% 포도당 용액을, 그죠? 어느 정도 양분이 들어있는 거 넣고요. 그죠? C는 효모 용액에다가 뭐 5% 갈락토스라는 다른 단당류. 그죠? 다른 단당류야. 그지? 그 다음에 D는 효모액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5% 설탕. 그지? 설탕 용액. 그죠? 여러분 이렇게 실험해본 결과 지금 뭐만 차이를 뒀어? 효모액은 똑같이 다 들어있는데 효모액은 동일하게 들어있는데 뭐야? 음료수의 종류죠. 그죠? A 실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군이야? A 시험관은 그지? 대조군이죠. 대조군. 그죠? 그 다음에 B, C, D는 뭐야? 음료수의 종류가 다 달라서 그죠?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 얼마나 이 효모가 무산소 호흡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형태들이니까 그지? 조작 변이는 뭐야? 음료수 종류. 음료수. 그지? 음료수 종류. 그죠? 어떤 포도당이 이 효모액이 어떤 에너지원을 더 사용하여 세포흡을 더 많이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 그냥 맹물이야, 맹물. 양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대조군, 얘네들은 실험군. 싹 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봐볼 건데, 당연히 이 밀폐되어 있는 이 J자 형태의 시험관, 이걸 맹간부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뒤집어서서 양분을 각각 넣겠죠. 피크로 싹 다 들어있게끔 했는데, 여기다 솜을 틀어막아서 기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무산소 호흡을 시켜준 거죠. 그죠? 시간이 흐르니까 만땅으로 차 있었던 이 액체들이 점점점 용액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고 막 그 액체 안에서 기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선 기포가 안 생겼대. 그지? 여기선 기포가 안 생겼고 A 10분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발생할 기체가 없었대. A 시험관에. 그죠? 근데 B 시험관은 자 10분이 지나니까 기포가 한 10분이 한 4개 정도 생겼고 기체 부피가 기체 부피가 4개 정도 생겼다는 게 60ml 정도였는데 얘가 이만큼 만땅의 용액이 차 있었는데 이 만땅의 용액들이 기포들이 생기면서 밀어내져서 약간 용액의 높이가 낮아서 여기까지 기포들이 차져 있다는 거야. 여기가 한 4ml 정도가 된대. 10분 정도 지났더니 거의 표현 아닌 거지. 그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더니 8ml, 18ml로 4ml, 8ml, 18ml로 기포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것 같네. 그쵸? B 시험관이. 그죠? 근데 C 시험관은 뭐하고 갈락토스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0분이 지났을 때 안 만들어졌는데, 그죠? 20분 정도 지나니까 얼마? 2ml, 3ml 만들어진 기포가 얘보다는 활발하진 않네. 그쵸? 그 다음 D 시험관은 뭘 집어넣었어?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건데 기포가 10분이 때 만들어지긴 했어. 2ml, 그죠? 3ml, 4ml. 생물을 자라려면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분석만 하는데 가장 많이 활발하게 기포가 많이 발생한 건 B네. 효모가 어떤 양분을 더 선호한다? 포도당을 더 선호한다. 다른 것도 다 단당류지만 포도당을 훨씬 더 선호해서 걔를 받아들여서 훨씬 더 무산소 호흡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추가로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하는 거. 이 기포의 정체. 그죠? 만약 어떤 특정한 기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기포를 모아다가 석회 수위를 넣어봤을 때 뿌옇게 흐려지면 넌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포에 지금 용액이 어느 정도까지 차져 있어요. 여기 기포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아이가 CO2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KOH나 또는 NaOH 용액을 일부 집어넣어준대. KOH나 NaOH. 그러면 얘네들의 역할은 주로 뭐냐면 CO2 흡착제야. 생물에서는 CO2 흡착제로 역할을 해. 적어줘. KOH나 NaOH는 CO2 흡착제로 기능합니다. CO2를 제거시켜주는 용도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설명에 뭐가 있냐면 지금 5번에 맹간부의 기체가 모이면 스포이드로 발효관 안에 있는 용액을 20ml 정도 덜어내고, 그죠? 덜어내고 10% 수산화 칼륨 용액이나 그걸 20ml 넣는데, 그러니까 용액이 너무 많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이 용액을 한 20ml 더 덜어내고 똑같이 그 같은 부피만큼 20ml 정도의
뭐를 집어넣었어? KOH. 그러면 용액의 높이는 똑같아 높아졌을 거야. 그지? 용액의 높이가 더 올라가게끔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용액의 일부를 20 덜어내고 이 KOH를 20리터 넣어서 용액의 전체 높이는 똑같게 해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맹간부 안에 들어있던 얘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봤더니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누가 힘을 주거나 푸시하거나 압력을 준 게 아닌데 용액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오이? 그죠? 용액의 높이가 올라가요. 오이? 이게 왜 올라가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왜 올라갔을까? NaOH. 네, NaOH요. KOH나 NaOH가 CO2 흡착제로 사용됩니다. 네, 여러분 그 책에서는 NaOH나 KOH 둘 중에 얘를 사용했던 거고요. 원래 있었던 맹간부에 이 용액 그 효모액하고 음료수가 섞여져 있는 그 용액 20ml 덜어내고 KOH를 20ml 집어넣기 때문에 전체 용액의 밸런스는 똑같아요. 부피는 똑같아서 곧 같은 높이만큼 있었는데 근데 KOH가 해준 역할 덕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용액의 높이가 올라간다고. 예. 왜 때문일까? 그래서. CO2가 사라지면서 여기 이 기체들이 원래 여기 기체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대기 중에 있던 기체들을 KOH가 그 앙금처럼 앙금까지 눈에 보이는 침상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녹아 들어간다고. KOH가 들어있는 그 용액 안에. 이해돼요? 이 용액이 있어서 KOH가 있으면 그 CO2 기체들이 KOH랑 반응을 해. 천천히 CO2가 K 플러스 OH와 반응을 하면서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 그럼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 기체들이 원래 있었는데 CO2가 기체들이 이 정도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누르는 압력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그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체가 사라지면서 없어지면서 이 기체들의 압력이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이 용액 액체를 누르는 압력이 높아졌겠어? 푸시하는 힘이 낮아졌겠어? 낮아졌겠지, 그지? 그러면 이 얘네들이 미는 힘하고 이 기체들이 미는 힘이 평행의 상태였는데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들어가면서 없어지니까 기압이 외부 기압이 낮아지지. 그래서 그치? 올라가.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용액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야. 돼요? 오케이? CO2가 사라지면서 KOH의 기능이고 KOH랑 CO2가 반응하면서 뭐 H2CO3 이렇게 제거돼. K 플러스랑 뭐 K2CO3처럼 K2CO3 녹아 들어간다고 이온으로. 그래서 CO2가 제거되면서 외부 기압이 낮아지니까 압력의 평형을 맞추려고 용액의 높이가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책에 자 3번에 나와 있어. 발효관에 10%의 수산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 발효관 위쪽에 생겼던 공간이 사라진 이 공간이 사라졌다는 이 의미가 용액의 높이가 올라간 걸 말하는 거야. 왜 용액의 발효관 안에 들었던 용액의 높이가 올라가냐면 CO2가 녹아 들어가면서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압력의 평형을 맞추고자 위로 올라간 거라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내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 트라우마가 어떤 솜을 빼서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 당연히 무선소음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알코올을 만들었으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은 그걸 이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걔를 한번 끓여서 효모를 제거시켜서 없애고 알코올만 이용해서 우리가 술로 먹었던 거. 맞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숙제를 일단 해줄 거고 우리 지금 쉬는 시간 좋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포까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숙제는 50쪽부터 우리 다음 주 쉬는 거 알죠? 에블바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쉬어요. 5월, 3월, 15, 16일 쉽니다. 그러니 과제가 좀 있어요. 많이는 안 해줄 거야. 우리 진도 최대한 뺄 거니까. 그래서 겠다. 54부터 55까지만. 왜냐면 54에서 55까지만. 여기 세포부터 나눠서 54부터 55까지. 왜냐면 쉬었다가 또 더 진도를 들어갈 거니까 그건 좀 양이 더 많을 거니까. 54, 55 세포 부분은 거기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 여기까지 합시다. 한 장밖에 안 돼요? 이따 또 내주면 이따 또 내주겠지. 아, 이따 또 내주겠지. 설마 한 장만 내주실래요? 자, 그래도 관절기라 온도가 그죠? 바람은 차요. 감기 조심하시게 잘 겹쳐서 겹겹이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44쪽이요. 44쪽.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음료수 갖고 오셔도 돼요, 서준아. 음료수 착한 거 갖고 오셔도 돼요. 자, 졸리시면 일단 44쪽에 해당하는 이제 세포가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배설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저랑 좀 치셨다, 생물 좀 치셨다 하신 분들은 금방 기억에 남아서 자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는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동물의 기관계의 통합적 그리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 그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살짝 더 들어갔어. 그래서 소화 효소들 이름들도 좀 더 들어갈 거고 그죠? 여러 효소들 이름들이 들어갈 거니까 한번 봐보게. 일단 먼저 소화계. 당연히 동물은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 없으니까 먹어줘야 돼. 먹어주는데 덩치가 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고분자 물질이야. 그럼 얘를 뽀개줘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뽀개주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소 사이즈가 돼서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탄수화물은 그죠? 단백질은 그리고 아미노산은 그죠? 탄수화물 구성하는 기본 단당류 이름이 뭐예요? 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름 뭐예요? 단백질. 아미노산. 그죠? 보일 때도 나와요. 그다음에 지방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왜 지방이죠? 지방. 자, 지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름은 얘가 최소한으로 소화가 됐을 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구조일 겁니다. 사이즈가 작은 가장 기본 단위체. 그죠? 기본 단위체인데 근데 얘네들이 우리 몸의 세포로 흡수가 될 때는 당연히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병행하면서 들어올 거야. 기계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병행되면서 들어가는데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건 무엇에 의한 소화를 말해? 그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침샘 또는 이자샘, 그죠? 그 각각의 외분비 간에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소화 효소, 특별한 가위, 그죠? 이 가위 하나가 특정한 가위 하나가 모든 걸 다 자르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가위가 코털 성형 가위는 코털을 자르는 거에 적합하게끔 사이즈가 작잖아, 그지? 주방에 쓰는 가위를 가지고 코털을 자르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각 영양소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각 포도당, 녹말을 자른 가위, 그지? 단백질을 자른 가위, 그지? 지방을 자른 가위가 각각 있는 거야. 오케이? 각 자신의 기질하고 적합한 기질 다른 말로 영양소야. 소화효소로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 특정 영양소만을 인식하는 특정 소화효소들만이 녹말만을 자른 건 아밀레이스. 그죠? 그다음에 단백질만을 자르는 거 트립신이나 펩신 같은 거. 그래서 그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고. 그 특정 효소들마다. 그래서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영양소만을 인식해서 특정 소화효소가 그것만을 자르더라. 기질 특이성이고요. 그리고 이 소화효소는 주된 성분들이 뭐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특정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 특정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들로 소화효소들의 주된 성분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지?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능을 못해요. 그죠? pH, 정해진 pH, 최적의 pH에서 기능을 잘하고, 최적 pH에서. 자기가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산성 환경이냐, 중성 환경이냐, 염기성 환경이냐, 이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최적의 온도에서, 36.5도씨라고 하는 그 최적의 온도에서만 기능을 수행하자. 라고 기억을 하시고 있으시면서 그 효소들이 소화효소에만 접근하는 건 소화효소겠지만 우리 몸의 모든 메커니즘 물질에서 자라게 해줘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주긴 하는 것들이 다 효소들이 해주는 역할들이다 보니까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걸 배우게 될 건데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지금 먼저 순환계야. 물론 심장이 계속 펌핑질을 해줘서 계속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이렇게 큰 구속도를 따라서 흘러가니까 우리의 입가, 위, 식도, 그죠? 소장대장을 거치면서 양분들이 들어오겠죠. 다소화되지 않은 양분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여기가 한 7m나 되는 소장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감싸고 있었던 소장 내부에 뭐가 있었어? 다시 말하면 안 돼. 뭘 감싸요? 소장 내부에 표면적을 넓혀주는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구조가 있었네. 털. 융털. 융털. 소장의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융털 내부로, 그죠? 표면적이 넓혀질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융털 내부에 얘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으면 모세혈관들 있어. 그지? 모세혈관들. 막 이렇게 르르르르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하나가 복수 사이는 이렇게, 그죠? 하나가 복수 사이는 뭐가 있어서 얘가 우리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얘는 림프관에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간 하나만 있는 거.
그 안에 뽁 솟아있는 얘는 암죽관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을 막 돌고 있는 얘네들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당연히 심장에 동맥, 정맥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융털 내부에 존재하는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소화된 양분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저렇게 큰 덩어리들이 들어왔을 때 보쌈 싸서 먹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들이 입과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다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면 가장 최종 성분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또는 모노글리세리드다, 지방산, 그지? 이런 형태들로 소화가 돼. 이런 건 수용성 양분이야. 그지? 수용성 양분들은 주로 어디로 흡수가 되는 거고, 수용성 양분들은 이렇게 슝슝, 그죠?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 지용성 양분들은 어디로 흡수가 돼? 지용성은 여기 암죽관으로 흡수돼. 그죠? 지용성 양분들은 주로 어디로? 누가 지용성 양분이야? 지방,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들. 그죠? 진짜 들어간 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들은 지용성 양분. 그지? 지용성 양분들은 주로 어디로 흡수된다고? 암죽관. 암죽관. 그리고 수용성 양분에 해당하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주로 어디로 흡수된다고? 융털 내부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고. 융털 내부에. 그죠? 여기 이제 융털 내부 미안하다. 알라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네도 하다 보면 거기 지금 중2거 과정하면서 배울 거야. 하리나 힘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양분들은 수용성 양분들이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게 하나가 큰 길이야. 모세혈관이나 뭐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 또는 심장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맥을 그냥 간단하게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 양분들이 당연히 이 혈관을 통해 실어질 거고, 그죠?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그지? 이런들이 실어질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혈관계들. 이 혈관계를 쉽게 말하면 순환계라고 보면 돼. 순환계. 심장에서부터 연결된 나가는 게 동맥, 들어오는 게 정맥, 그지?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혈관 그리고 심장까지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심장까지. 이게 지금 일종의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그래서 순환계에 실려져서 순환계가 운반을 해줘야지만 어디든 가겠죠. 그죠? 어디든 흘러갈 건데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근데 이런 양분만 공급해주면 안 되고 어디에서? 여기 호흡기에서 모두 같이 흡수를 해줘야 되냐? 호흡기는 폐예요, 폐. 그죠? 폐. 폐에 여러분의 폐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중간에 픽 그림을 그렸지만 폐라고 하는 건 양쪽에 기관지, 코, 기관지 두 개로 나눠서 양쪽에 두 개의 공간 폐가 있고 여기에 세 기관지, 더 가느다란 세 기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하나와 같이 날개가 있죠. 그걸 허파깔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폐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포에 공기들이 잠깐 머물러지는 곳이 폐포야. 들어왔던 공기들이 잠깐 머물러주는 게 폐포. 이렇게 그 폐포를 통해서 기체들이 들고 나고 할 건데 폐포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 다 감싸여져 있는 거야.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혈액은 흘러. 그 혈액이 흐르면서 여기서 분합차혈관 확산으로 기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했을 때 막 갑자기 피가 토해서 나간다거나, 그지? 그러진 않잖아. 그지?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일어나잖아. 기체들이 기체 상태들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 그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따라 혈액들은 늘 흘러가면서 그 혈액에 실려져 있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거고 혈액에 많이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분합차혈관 확산으로 기체들이 이동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이 기체들이 이렇게 실려질 거라고. 어떤 기체? 특히나 우리가 들숨을 하게 되면 들숨 상황에서 여기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소는 온몸의 조직세포들이 열심히 산소를 썼을 거니까 많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산소들이 들어왔겠지. 그지? 그리고 온몸을 돌면서 열심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고 폐포 쪽에 이산화탄소가 적을 거고 그래서 들숨의 상태에서는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한 0.03%밖에 안 되거든. 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여기저기에 있던 노폐물을 받아왔을 거니까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농도 낮으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CO2는 이렇게 나가지는 거고 O2는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렇게 들어왔던 산소를 누가 운반해줘? 들어왔던 산소 누가 운반해줘? 혈액세포 중에 누구? 적혈구. 적혈구수 누구? 5글자.
네,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아주 많은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막 퍼서 집 갖고 와서 운반해주는 거야. 그럼 그 산소도 있겠다. 여기서 받아들인 영양소도 있겠다. 순환계를 거쳐서 돌아서 모든 조직세포가, 그지? 조직세포에서 그 영양소를 받아다가 뭘 하겠어? 방금 배웠던 세포호흡을 하겠지. 그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죠? 일부만 여기 이쪽 사이드에 있다라고 그림을 그렸지만, 이 뭐 혈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 세포야. 혈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도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니까 얘네들한테도 영양소가 들어가, 산소가 들어가, 당연히 세포호흡을 해. 그죠? 심장을 구성하는 것도 걔네들도 세포야. 심장이 근육세포도 세포니까 거기서도 다 세포호흡을 해. 그지? 내가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거 여기 이쪽에만 있어라고 그림을 그린 거지만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ATP로 바꾼 일을 모두 다 해줘야 된다고. 영양소 받아들이고 산소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면 CO2 만들어지고 H2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생명활동을 하게 하겠지. 그지? 그럼 그때 만들어졌던 많았던 CO2, 그러니까 항상 조직세포 쪽이 CO2가 많겠지.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CO2는 이렇게 이동해서 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갈 거고, 그죠? 또는 여기서 많아졌던 물들이 있어. 세포를 하면 할수록 물이 많아질 거니까. 물이 많고 물이 적으니까 여분의 물을 버려야 농도가 일정해질 거잖아. 혈액의 내부의 농도가. 그래서 이 물들을 받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미노산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어? 구성한 원소가? 그치, 질소, CHO뿐만 아니라 N도 있어. 그래서 질소성 노폐물을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세포호흡의 재료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질소성 노폐물 누가 만들어서요? 네 글자. 네 글자. 암모니아, 그치?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세포호흡을 했다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져.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하기 좋아해. 화학적 반응성이 커. 왜겠냐면 고의를 하셨다면 이것도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암모니아? 원자. 질소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7번. 7번. 안쪽에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근데 여기가 짝꿍이었는데 여기 짝꿍 만들고 싶어. 옥텟 규칙을 만들고자. 그래서 옆에 주변에는 수소랑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 거야. 나도 비금속 원소, 니도 비금속 원소니까. 그지? 그래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했지만 여기는 공유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그런 이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하는 얘가, 그죠? 어떤 것이라도 만나야지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잘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양성자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암모늄 이온이야.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다고요. 양성자를 뜯어와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 상태는 다른 것과 뭔가 반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를 여러분이 배우셨어, 중학교 때. 어떻게? 너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 그걸 다른 말로 독성이 강해. 이렇게 표현했다. 좀 극단적으로 생물에서는. 네. 근데 독성이 강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분자인 거야. 화학 분자. 그래서 너무 반응을 잘하니까 얘를 어디서 이렇게 생긴 아이로 만들어주냐. 이것도 화학식을 봐보면 이해가 돼. 굉장히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안 할 만큼 딱 좌우대칭이야.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쵸? 다 각각 결합을 했고 여기 군데군데 존재하는 상태니까 얘는 안정된 형태의 모습이야. 얘가 누구냐? 요소야. 얘가 요소다. 암모니아 두 분자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서 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소변을 통해 버려지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장기 여러분 몸에 어디였어? 네, 한 글자. 간이었어요.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로 바꿔준 다음에 이 요소인 상태로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혈액에 많이 존재하는 요소를 필터해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줬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 같은 경우, 요소 같은 경우, 그죠? 열심히 간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네?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로 바꿔줬기 때문에 버려줘야 되겠죠. 어딜 거치면서 항상 검토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버리려고 일일이 다 모아두었다가 목적을 가진 채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너무 그러잖아.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한 번씩 거치면서 그때 당시 너무 물이 많은 것 같아. 그때 당시 너무 요소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씩 찍찍 버려주고 오는 것 뿐이야. 그지? 목적을 가져서 모아진 채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절대.
되겠어요? 그래서 콩팥을 항상 거치면서 혈액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면서 오줌의 성분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콩팥의 구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콩팥의 겉질을 우리는 콩팥 제일 바깥쪽을 콩팥 겉질이라고 하고요. 콩팥 겉질. 이때부터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학습을 놓아버린 경우가 있죠. 콩팥 겉질, 좀 더 안쪽이 콩팥의 속질, 더 안쪽이 콩팥 깔때기. 그리고 다 만들어진 소변 성분들이 오줌간에 모였다가 방광 요도로 슉 하고 나가죠. 이게 오줌을 만들어주는 장기 콩팥. 여기가 오줌간, 방광, 요도죠. 그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생물에서. 자, 그래서 최대한 깨끗해진 성분들은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 이렇게 실어져서 다시 도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크게 획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어떤 항상성 유지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이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소화계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뭐 있냐? 소화 효소들. 그죠? 자, 입에서는 어떤 소화효소가 나와서 아밀레이스. 그치,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무엇으로 소화시켜줍니까? 엄마를 였다. 그치, 녹말을 엿당입니다. 포도당 수준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켜주는 거고요, 엿당으로. 자, 입에서 소화. 그 다음, 위에서는 말테이스. 트립신? 펩신이니까 트립신이니까.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는 펩신. 예, 펩신이 먼저예요. 두 글자가 먼저. 그래서 펩신이 나와서 펩신이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냥 뭔가 반죽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 조금만 사이즈가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 형태로 뽀개줍니다. 오케이? 네. 아직 최소 단위인 아미노, 최소 수준의 아미노스까지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되고 흡수까지 다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 얘는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해. 많은 소화효소들, 그런 가위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 누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느냐?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얘가 누구대? 슬기. 이자. 이자. 너 단톡방 팠지? 내가 고일반 다 팠지? 받았어 안 받았어? 진짜 너 아까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 다운을 받으셔서 너의 경우는 초육 때부터 우리 학원을 계속 다녔으니까 어머니 요즘 없어요. 나 근데 9일 통과를 안 들어서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넌 고일통화 안 들어서 안 들었는데 너도 필요하면 내가 줄게. 너 넣어줄게. 너 혹시 중1 거, 중2 거, 중3 거 과학 자료 있냐? 개념서 하나도 없냐? 한번 쓱 보고. 옷도 다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럴까봐. 너 핸드폰 지금 있지? 네. 그 방에 좀 초대시켜주면 안 되냐? 그래. 내랑 바꿔 한번 초대 좀 해주라. 이거 까먹었다. 바꿔 한번 봐. 내가 어차피 성적이 안 들어가. 성적이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잘 보면 기분 좋잖아. 초대하면 얘는 잘 봐야 돼. 너는 잘 봐야 돼. 너는 잘 봐야 돼. 네. 얘는 초육 때부터 우리랑 인연이 돼서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 과학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냈는데 과학을 잘 봐야 되지 않겠니? 전국 석차가 나온대 라고 부담을 주셨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야. 자, 아무튼 여기는 오빠 여기는 슬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자입니다. 여기서 시험 나와요? 여기 시험 보면 나오지. 여기도 중2 거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 들어주라고. 아마 그 전 거 데이터가 없어서 한번 내가 다시 보내줘야 돼. 한번 주. 또 보내야 돼. 어차피 다 알람 꺼놨을 거니까. 단톡방 알람 꺼놨지? 네. 켜놨나? 저 켜놨어요. 켜놨니? 그래. 한번 다시 올릴게. 한번 다시 보낼게. 자, 그래서 아무튼 이자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줍니다. 뭐뭐 만들어지나요?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를. 쓸개죠. 이자에서 무슨 쓸개지 만들어줘? 죽여버려. 간인가? 진짜. 오빠. 가장 최근에 그래도 하셨던. 네. 한 글자씩 해서 땡땡땡 이런 거 외워두셨죠? 까먹었는데. 트립신. R을 했는데 트가 나왔어요. 라로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밀레이스, 멜레이스. 네. 트립신, 하나도 안 란케이스. 나와요. 네네네네네. 그거. 아트라, 트립신, 아트라. 그죠? 세 종류의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만들어져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피스. 그지? 그러면 아밀레이스는 누구랑 똑같다? 입에서 만들어진 게와 똑같아.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장은 pH 8 정도의 염기성 환경에서 기능을 잘하고요. 입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레이스는 pH 7 정도 중성의 환경에서 기능을 잘하고, 아까 위 펩신은 pH 2 정도의 산성 환경에서 기능을 잘해요. 뭐 이렇게 위가 짜lok하냐? 예? 이거 이상한데? 너무 큰데요 이거. 대충 그리자 대충. 비슷해졌어. 이렇게 pH 정도. 네. 그래서 펩신은 pH 정도의
산성환경에서 기능을 잘하는 거고, 그죠? 산성환경에서. 그래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세에서 만들어진 아밀레이스, 이세에서 만들어진 트립신, 이세에서 만들어진 라이페이스에서 얘에 의해서 드디어 겨우 소작이라는 장소. 근데 중요한 건 이자에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소화효소가 기능해주는 장소는 어디라고? 소장이라고, 소장. 소장이 와서 기능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소장이 왔을 때 소장 자체에서도 소장 자체의 소화효소가 있죠. 소장 벽에 있는 자체 소화효소. 자, 소장벽에 존재하는 자체 소화효소들이 있는데 그게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웠어.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일단 입에서 나름 소화를 시키긴 했지만 카메라 쪽에서 감독님 감사 아니라 예. 몇 개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소작이라는 장소에서 소화를 해줄 거야. 근데 요마리, 그죠? 소화가 덜 된 거. 그다음에 중간 단계 단백질. 아직 소화가 덜 된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제 최초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얘네들. 그죠? 그러면 이제서 만들어졌던 아밀레이스에서 소화가 될 거고. 그죠? 얘를 이제서 만들었던 트립신에 의해서 소화가 될 거고. 얘를 이제서 만들어졌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돼. 그죠? 근데 이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도와주는 아이가 있었지. 잠깐만요. 그걸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분해도 있는데.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이 되었었을 때 라이페이스가 더 디테일하게 잘 접근하겠잖아. 뭐더라? 이거 얘기하면 다 쓰레기지. 네. 예, 맞습니다. 큰 덩어리 지방이 있는데 얘를 뽀개줘, 물리적으로. 여기 현역은 다르네요. 쟤는 현역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뽀개줘. 너는 고1 현역이잖아. 곧 내일 모레 상을 모의고사 볼. 은퇴했잖아요 여기 분야는. 은퇴는 무슨 얼어주고 은퇴는 네가 여기 안 다니는 게 은퇴지. 자, 여기 고1, 그치? 고1 한다. 여기 큰 지방, 그치? 준이야? 네. 준이야. 여기 큰 지방이 있어. 이 큰 지방을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뽀개줄 때 누가 해준다고? 쓸개즙. 쓸개즙. 그럼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져? 간, 그치? 제가 할라 했는데 뺏었어요. 까먹었네. 이놈 새끼 진짜. 저 할라 했는데 너 뺏었다 이거. 보고해라. 나 보고해라. 야, 너는 진짜 어머님한테 되게 생색내야겠다. 어머님, 준이가 자료를 달라 해서 단톡방을 전체 파서 자료를 줬어. 볼게요, 준이 아마 볼게요. 잘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준이 주에. 아마 3월 모의고사 잘 볼 겁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주에 볼게요. 네, 쓸개즙. 이렇게. 그래서 큰 지방 덩어리가 작은 지방 덩어리로 뽀개지는데 얘는 근데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너는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너 배웠던 기억나지? 처음 듣는 것 같진 않잖아, 정원아. 화학적 소화는 아니야. 물리적 소화야.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놔야 돼. 물리적 소화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은 지방이 됐었을 때 라이페이스라는 이 아이가, 그죠? 얘가 소화효소면 라이페이스라는 이 아이가 들어가서 이 지방,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지방을 뭐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그죠? 얘는 모노글리세리드. 얘는 지방산으로 뽀개주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이페이스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다 뽀개졌고, 그 다음 얘는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뽀개진 건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뽀개진 건가? 아니죠. 여전히 아밀레이스는 단당류, 포도당 2개가 결합된 엿당 형태로만 뽀개지는 거고, 트립신도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군데군데를 잘라준 형태들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2개 붙어있거나 아미노산이 3개 붙어있는 상태의 다이펩타이드나 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이니까 다른 말로 트리펩타이드 이 정도로 뽀개줘. 3개의 펩타이드가 결합된 아직 완전하게 최종 수준으로 다 뽀개준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최종 수준으로 다 뽀개지게끔 하려면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장벽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나 단백질 소화효소가 필요하다.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채연아 얘가 누굴까? 엿당을 뽀개갖고 포도당이 되게끔 하는 거. 말테이스. 그치? 너가 방금 말했던 말테이스. 그죠? 중학교 때는 말테이스라고 많이 배우진 않아. 너 어디서 배우니 이걸? 너 어떻게 알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진짜로? 너 월급 중이야 둘다? 네. 월급 좀 좋네. 얘를 말테이스라고 해주지 않고 중학교 교육 책에서는 주로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 해. 왜? 애들이 이것까지 영문명 이름을 외우고 있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알려줘.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자라고 했고, 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말테이스고 얘는 뭘까요 그러면? 책에 있는 외국 좀! 얘 뭘까요? 책에 있어요? 얘 뭘까요?
펩티데이즈. 네, 펩티데이스. 오케이, 나이스. 펩티데이스. 자, 여기 말테있으니까 펩티데이스. 그죠? 펩 들어가잖아. 나 펩. 그죠? 얘는 펩티데이스. 얘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뭐로 배우셨다? 단백질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이 단백질 소화효소나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어디 붙어 있다? 소장 벽에 붙어 있다. 소장이 마지막 후 처리를 해주는 거야. 아주 최소 단위로 다 뽀개지게끔. 그죠? 자, 아작해서 아미노산 수준으로 다 뽀개지게끔 하더라. 오케이? 그렇게 소화됐던 애들을 당연히 소장 용토를 서로 다른 장소에서 흡수를 시켜두라. 앵글. 감독님, 앵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그죠? 그래서 슉슉슉슉슉 흡수가 됐어, 그죠? 슉슉슉 들어왔어. 그러면 심장이, 그죠? 계속 받고 내보내서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심장에 받고 내보내는 기능이 45쪽 위에 나와있다. 순환계까지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심장에서 나갈 때가 무슨 맥? 정맥. 서로 다른 답이 나왔죠? 자, 심장에서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맥일까, 동맥일까? 난 현역을 믿겠다. 동맥. 네, 동맥. 지연이요. 역시 자, 현역. 심장에서 나갈 때가 동맥. 네, 근데 애들이 이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동맥혈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정맥혈이라고 명명하는 게 좀 달라. 네네네네. 그죠? 오빠 현역 잘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심장부로 여러분 책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그 체순환과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나와져 있는 그림이긴 해. 그지? 근데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저는 심장을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두 개가 방이 있고 위에가 실인데 위에가 방, 아래가 실. 이렇게 봤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봤었을 때 우와 자가 아니라 내 심장을 그대로 꺼냈을 때 나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이쪽이 우야. 오케이? 여기가 자야. 오케이? 나는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이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좌. 그리고 하트 형태로 이렇게 외웁니다. 아 맞아. 이렇게 외우게끔, 깊게 외우게끔 이렇게 시키게 되면,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먼저 외우는 상태에서 이제 폐순환, 체순환을 설명할 거야. 이쪽에 폐가 있고 이쪽이 온몸에 모세혈관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나갈 때가 항상 심실에서 나가요. 심실에서. 양쪽에 두 심실에서 동시에 나가고요. 나갈 때 슝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와요? 심방으로 들어와요. 심장 쪽으로 혈액을 줄 때는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심방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이 폐잖아요? 그죠? 폐에서부터 우리 몸 심장 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동맥이야, 정맥이야? 아까 방금 물어봤죠? 들어오면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 디귿디귿 아니라고! 아 정맥. 디귿디귿 아니라고. 디귿, 지읒. 그죠? 나가면 동맥. 심장을 기준으로. 나동. 예? 나동, 들정. 오케이? 예? 가나다 순서로. 그래서 나가면 동맥이니까 폐를 향해 나갔어. 그럼 여기 혈관 이름 뭐야? 폐동맥. 폐동맥. 그지? 폐에서부터 들어와. 여기 혈관이 폐정맥. 그렇다고. 그죠? 그럼 여기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 온몸으로 나가. 온몸으로 나가니까 여기 혈관 이름 뭐겠어? 대동맥. 네, 사이즈가 커. 그래서 대동맥. 오케이? 기억났다. 대동맥. 그럼 여기는 온몸에서 들어와. 여기가 대정맥. 대정맥. 오케이? 그럼 세포업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죠? 하나가 크게 연결되죠? 그죠? 큰 맥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폐 쪽 생각하면 여기서 기침관을 겁나 많이 해갖고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들어오겠지.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들어올 거니까 O2가 많아졌어요. 그죠? 이 O2가 많아진 혈액이 들어왔으니까 폐정맥은, 자, 정맥피, 동맥피는 혈관의 이름 그대로를 붙이는 거야. 혈액의 조성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는 거야. 조성에 두 번째, 혈액의 조성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는 거야. 얘를 피라고도 하지만 혈이라고도 해. 정맥혈, 동맥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방금 막 산소를 많이 받아서 프레시해져 있는 피들이 흐르면 그거 우린 동맥피라고 합니다. 혈관 이름을 따는 게 아니야. 프레시해져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있는 혈액이 흐르면 동맥피. 반대로 노폐물을 많이 받아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더 많아져 있으면 정맥피라고 해. 그러면 여기는 폐동맥, 여긴 지금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건 폐의 모세혈관이야. 폐 주변의 모세혈관. 그다음에 폐정맥.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가면 대동맥 있으면 온몸, 우리 온몸에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인 거야. 온몸의 모세혈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폐정맥에 있는 혈액은 이름이 폐정맥이지만 정맥피가 흘러, 동맥피가 흘러? 동맥피. 그치? 방금 막 산소를 막 많이 받았으니까 동맥피가 되지. 여기 동맥피가 흘러. 동맥혈. 그 다음 여기 무슨 방 무슨 실?
좌심방 좌심실. 그지? 좌야 좌. 나 여기 왼손이야. 여기 오른손이고. 그지? 좌심방 좌심실에 좌심방 거쳐서 좌심실로 내려와. 그럼 여기가 수축에서 오목으로 나갈 때 이쪽은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닫혀져야죠. 네. 영리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판막이 있어서 닫혀지는 거고 좌심실에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수축해서 대동맥을 거쳐 가. 그럼 대동맥까지는 어떤 피가 흘러? 신선한. 신선한 그래 프레시한 오투가 많은 정맥피. 그래서 동맥피. 동맥피가 흐른다고 새끼야. 동맥피.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동맥피. 아 너 왜 했어? 너 왜 혼자 너 검토 좀 해. 어떻게 좀 해? 100점 맞았지 나? 동맥피로 흘러. 그래. 의심이다. 의심스럽다. 동맥피가 흘러. 그럼 여기 거치면서 영양소산소 겁나 뒤지기 많이 좋겠지. 네. 그럼 이제 노폐물 많이 받아오겠잖아. 세포를 당연히 조이세포가 해야 되니까. 세포가 하면 할수록 CO2가 많을 거니까. 그지? 그 많아졌던 CO2를 받아서 흐를 정맥피. 거니까 대정맥에도 동시에 정맥피. 그지? 이 정맥피가 우심만 거쳐 들어왔어. 우심실로 내려와. 네. 우심실이 수축해서 나가는 여기 폐동맥도 당연히 동맥. 정맥피. 정맥피가 아니 흐르게 돼. 고쳤는데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정맥피 거쳤으니까 정맥피 이 정맥피를 버리려고 간 거니까 버리기 전까지는 정맥피겠지 이 새끼야. 됐어. 그래서 여기 폐동맥도 무슨 피 정맥피. 너 걱정된다 준이야. 다시 한번 보고 봐.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도 판막이 있고요.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판막도 있고 판막은 방과 실 사이에 있지만 우심방과 좌심방 입구나 여기 이게 심방 입구 여기 정맥의 입구에는 판막은 없어. 심방에서 들어올 때, 그치? 심방에서 각각의 정맥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판막은 없어. 근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 각각의 심실하고 심실과 폐동맥, 심실과 폐동맥 거기 입구에는 판막이 있어. 오케이? 방하고 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여기 우심실에서부터 폐동맥 입구 또는 자심실에서부터 대동맥 입구 여기에는 판막이 있다고.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얘가 수축했는데 쫙 가다가 그 혈관 쪽에는 혈액이 많이 차 있는데 좌심실에는 혈액이 없어. 빡거다 보면 혈액이 역류될 수 있잖아. 역류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전문 용어 나왔죠? 빠꾸. 빠꾸하면 안 되니까 혈액이 역류하면 안 되니까 판막이 여기도 있고 여기하고 여기에도 있더라. 오케이? 순환계를 잘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호흡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 노폐물 배설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 복습으로 맡길게요. 그래서 숙제는 좀 보세요.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해서 지금 일단 54부터 55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54부터 55. 그다음 넘겨서 오줌 생성 과정이랑 통즙으로 오줌 속 요소 분해하기는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넘겨보시면 네 62부터 64부터 하자. 아니다 63부터 나 너무 착한 것 같아. 어차피 거기서 거기 차인데 62부터 여과 제우스도 공부 다시 해야 62부터 돼요. 65 네 62부터 65까지 62부터 65까지 큰일 났네. 여가 최근- 치우스. 최근 큰일은 아니야. 너가 복습하면 되겠어. 너 어차피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복습 좀 해.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에 학원 안 먹자. 지금 해갖고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해오라고요? 해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올 때 해 가져 있으면 되겠죠.